되고 있는 좀 거 이따 해요. 30분 넘었는데. 네,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수만의 단줄기 49번째 이야기는 제 생일에 하는 올해 첫 대면 강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가 제 생일이었고요. 1월 23일 제 생일이고 한국 시니어 교육센터라고 인천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서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바로 나. 강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들리시나요? 네. 내 주인공은 바로 나.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얘기 나눌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지금 인사 나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 중간이나 아니면 다음 강의 이어지는 이 짬에 우리 원장님이 장영미 원장님, 아름다운 장영미 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기지개도 켜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브레이크를 좀 쓰는데 먼저 해주셨어요. 선물처럼.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사의 힘, 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인사의 힘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미 교육 이게 잘 안 들리시나요? 이걸로 할까 봐요 그러면. 잠시만요. 잘 안 들리세요? 예, 무사히 마이크 다른 마이크로 저 교체해서 본 강의는 1시간 20분 동안 무사히 재미있고 신나고 따뜻하게 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수강생 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야기 서로 나눠주신 덕분에 잘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제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강의 시작했고요. 인사의 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눴어요.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소개했어요. 혼자 술 마시는 여자라는 책 수필집을 쓴 작가로서의 저, 그리고 이 덕분에 운 좋게도 KBS 일라디오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에 출연해서 인터뷰 교수님하고 같이 정 교수님하고 나눴고요. 이어서 또 3라디오에서 명사들의 책 읽기라는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제 책도 소개하고 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딱이 맞은 영혼이라는 책도 그 청취자분들하고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버로서 마음미자공으로서 혼술마녀 단줄기 진행하고 있는 제 얘기 짧게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 소해잖아요. 인생은 소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생자는 소 더하기 한일자인데 외나무 다리에서 소가 이렇게 그림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틀비틀 안간힘을 하면서 겨우겨우 건너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어서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마음의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 이야기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수세미, 구멍 뚫린 수세미 같았어요. 그래서 제 시를 같이 읽어봤거든요. 마음 설거지, 까끌까끌 거칠거칠, 상처나고 막힌 마음, 보들보들 맨질맨질, 만져주고 씻어주고, 수세미야 고마우마, 구멍 숭숭 뚫렸더냐. 이렇게 우리가 구멍이 뚫린 마음이지만 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유시아님이 엮어주신 책인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134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바닥이 있어야지 그 어떤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아프고 상처투성인 그런 타인의 감정, 상대의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마음미장공이잖아요. 마음미장공의 말, 몸, 맘 이야기인데 이 말, 몸, 맘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만 나아가서 작은 질병이나 염증 아니면 커다란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몇 장면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한 장면인데 치매에 걸린 엄마 이야기예요. 이 아들은 평생 다리가 아파서 불편하게 지냈는데 엄마가 되게 혹독하게 키우신 거예요. 엄하게
다른 사람한테 신세에 폐 안 끼치게 아들을 씩씩하게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가르쳤는데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이 식구가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산에 눈이 오면 산동네 눈이 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절룩거리는 다리로 등교를 해야 되는데 난감하잖아요. 미끄러질까 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랫동네 아저씨가 눈을 치우는 걸 본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분이 내 학교 가는 등굣길에 눈을 항상 치워주셨구나, 쓸어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어느 날 병원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행방불명이 돼서 찾다가 보니까 눈이 그렇게 오는데 그날 사라진 엄마가 눈 오는 그날 아침에 눈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앞에 눈을 쓸어줬던 게 평생 눈을 쓸어주셨던 게 그 아저씨가 아니라 내 엄마였구나. 우리 엄마였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했는데 그 치매에 걸린 엄마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 미움, 증오, 이런 이런 거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참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와서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거나 해결하거나 조절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때로는 참기도 하는데 화를 내는 거나 참는 거는 똑같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50이면 50, 100이면 100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을 해야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분노, 화, 증오, 미움 이런 상처를, 마음 상함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극복할지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강의에 썼던 PPT 몇 장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상상해 보시면서 또 다음 방송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수 삶는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찬물, 그다음에 뭐 중수, 하수, 고수가 어떻게 분노 조절을 다루는지, 그리고 또 분노 조절, 내 마음의 화를 조절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는 곧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말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이 고마움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회복하는 방법, 그 첩경에 대해서도,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떤 단계를, 어떤 방법을 도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돌보고 나를 어떻게 살펴서 나를 살릴지, 내 마음을 살릴지, 내 몸을 살릴지, 그리고 내 말을 살릴지, 내 말에 어떻게 덕을 붙여서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이롭게 하고 또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묘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당당히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말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끌고 가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천하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어제 강의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노래도 못하고 율동도 못하고 음악과 웃음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 대면 강의에서는 코로나 단계도 좀 완화되고 하면 더 이렇게 따뜻하고 신명나는 그런 판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강의는 이렇게 마쳤고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재밌었던 선물 중에 하나가, 제가 술을 끊는 단주 일기를 쓰는 혼술 마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못 들으셨는지 숙취 해소 음료를 선물로 아침 일찍 새벽에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술을 마셔서 음주 실력을 발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제 저녁은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그리고 무사히 다정하게 잘 보냈답니다. 여러분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